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수지수의 확장과 지수함수의 성질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수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입실론 델타 문법으로 얘를 증명하려고도 해봤는데 너무 위화감이 많이 느껴져서 일단 실수지수의 확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델타를 로그로 적는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게 논문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또 잘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블로그랑 여러 군데를 이제 검색을 했는데도 어, 친절한 짱오쌤이라는 블로그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명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손언호 씨가 작성한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에 대한 고찰이라는 2012년도 논문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발견해서 많이 좀 기쁘기도 하고요. 내용은 조금 굉장히 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수열의 극한을 토대로 실수지수를 확장하고 지수함수 상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제로 일단 하나의 성질 보조정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보조정리를 딱 박아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정리를 하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조정리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조정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수지수의 밑은 통일을 합시다. A가 1보다 큰 것으로 다 통일을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아니, 하나의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엄청 많이 쓰게 될 텐데,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n 플러스 1 크다 A의 n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n제곱. 형태가 구조가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요 형태 빼기 1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연수에 대해서 일단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을 거꾸로 찾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을 곱하고 n 플러스 1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n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크다 써보겠습니다. 3 이렇게 되죠. n 올려주면 그럼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전부 다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해서 이쪽에다가 충분 조건을 찾아 거슬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날라갈 게 있죠.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날라가고요. 요 항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nan으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어떤 짝지를 쓸 거냐면 a 빼기 1이라는 녀석이 가정 때문에 양수거든요. 그래서 a 빼기 1을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a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에 우리 곱셈 공식 기억하시면 a 빼기 1을 나눠주게 되면 a의 n-1 더하기 a의 n-2승 더하기 점점점 a 더하기 1까지 우변이 되겠죠. 얘를 나눠주면요. 그래서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항수가 총 몇 개냐면 a의 0승부터 n-1까지 있으니까 총 n개가 있다 이 말이죠. 얘가 총 n개예요. n개. 근데 얘는 a의 n승이 n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풀었으면 a의 n승 더하기 a의 n승 더하기 a의 n승, 얘가 또 총 n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a의 n승이 a의 n-1승보다 크죠. 이건 자연수 지수일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수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이제
A를 양변에 A-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넘겨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형태가 나오니까 증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보충 첫 번째고, 그러면 이제 자연수 n하고 그 다음 항이 요 관계를 가지니까 일반적으로 순서가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얘 그 다음 항 또 n 플러스 2 또 이 형태를 만족할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m까지 나올 테니까 일반적인 순서가 m이 n보다 크다가 되면 a의 n도 요 순서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보정이 1의 2를 가도록 하죠. 즉 이렇게 m이 n보다 큰 자연수일 때, 각각 자연수일 때 이 형태는 위에 1번에서부터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보다 큰 유리수일 때도 이 순서를 만족하게 되면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1의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세 번째, R이 n분의 m꼴인 기하분수 자연수로 S가 q분의 p인 기하분수 자연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 R하고 S가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 R하고 S는 유리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R하고 S가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면 이 형태를 또 똑같이 만족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R분의 A의 R승 마이너스 1이 S분의 A의 S승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단 또 한번 보여보죠. 이거는 이제 자연수일 때 순서 관계를 만족할 때, 이번에는 유리수일 때입니다. 자, 증명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가정이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Q를 위로 곱하고 N을 위로 곱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달리 표현하면 R은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S랑 자연수로 지수로 돌려서 2번의 형태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돌린다는 것은 MQ 크다 NP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R하고 S는 각각 N분의 M, 그 다음 S는 Q분의 P니까 R 대신에 이 형태로 써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수 형태일 대로 돌려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N분의 M, Q분의 P를 분모에 있는 n과 q를 없애기 위한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nq분의 1이라는 수를 곱해야 분모가 어쨌든 자연수 형태로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nq 통분되는 nq분의 1을 어차피 양수죠. 얘들을 가까이 부등식에 곱해주겠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양변에 나누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상태를 위에 단계에 적어드리면 이렇게 된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맞죠? NQ를 곱했으니까 약분되고 QQ 약분되니까 이렇게 써주죠. MP, MQ. 위에 건 그대로인데 얘도 형태를 통분하는 형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 똑같이 QQ를 곱하고 지수에다가 여기 지수 각각에다가 NN을 곱해서 형태를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파란색 써드릴까요? NQ, MQ 이렇게 써도 똑같죠? 분수니까. 그 다음에 NQ, NP 이렇게 써도 같은 분수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리수 지수에서는 일단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한다고 가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A의 N분의 Q분의 1의 NQ승, 얘는 A NQ분의 1의 NP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려서 써보도록 하죠.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nq분의 1에 가로 열고 mq, 여기 우변에 nq분의 1에 np,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a가 지금 1보다 크고 nq가 그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성도 지금 유리수 지수로서 정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얘가 분명히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1보다 크거든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번의 가정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A가 애초에 지금 보정이 A가 지금 1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얘를 하나의 대상 B로 보는 거죠.
어떤 놈의 MQ승, 어떤 놈의 NP승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놈이죠. 어떤 놈의 NP승.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인데 이 상황이랑 똑같죠, 지금. M, M, N, N. 그러니까 유리수도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얘가 MQ, NP, MQ, NP가 똑같은 이 순서를 가지니까 3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이유는 by 2번에 의해서. 맞죠? 그리고 A의 NQ분의 1이라는 것은 당연히 1보다 큰 실수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유리수 지수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실수를 확장하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얘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죠? 얘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유리수일 때도 순서를 만족하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정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실수인데 1이랑 실수일 때로 확장을 시킬 건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비교극한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실수로 그 실수 지수로 확장을 할 겁니다. 실수 지수 확장을요. 그러니까 2번입니다. 실수 지수의 확장. 교과서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에 1, 그 다음 수열 2에 1.4, 그 다음에 2에 1.41, 그 다음에 2에 1.414. 뭔지 알겠죠? 이 수열은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극한을 2의 루트 2라고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밑은 1 이상으로 1보다 큰 것으로 통일을 하고요. A가 일단 밑이 1보다 큰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열로서 xn이 유리수열로서 쓸게요. 유리수열로서 어떤 실수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거죠. 수열의 극한이죠. 우리 지난번에 단조 수렴 정리 이야기하면서 모든 무리수든 뭐 유리수든 관계없이 어떤 유리수열의 극한으로 실수를 나타낼 수 있다 했죠. 1.4, 1.41 이 단조 수렴 정리잖아요. 위로 6이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꼭 이런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리수열로서 실수를 무조건 극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유리수 지수는 우리가 뭐 모든 지수 법칙이든 모든 그 사항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과연 가정을 이렇게 두었을 때 과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의 유리수열인 xn이라는 녀석이 수렴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보일 겁니다. 그럼 수렴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극한 뭐 x 혹은 뭐 s 뭐 t 이런 걸로 수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을 일단은 보장을 해줍니다. 수렴하면 항상 그 극한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노테이션 쓰기를 뭐라고 이제 쓸 수 있냐면 따라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따라서 이 수열이 수렴을 하니까 AXN이라는 승의 수열의 수렴을 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X승이라는 실수로 유리수의 극한으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애가 수렴할 때 이 극한이 수렴하느냐를 지금 따져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뭐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입니다. 수렴 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렴 수열은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같은 말이기를 코시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제가 코시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정의를 써드리고 가자면 한 번 더 정의는 비슷합니다.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입실론에 의존해서 어떤 넘버 n이 존재하는데 한번 해드렸었어요. 자연수로서 존재하는데 두 개를 들고 옵니다.
첨수 m하고 n이 이 large n보다 큰 모든 mn에 대해서 여기서 만족하게 되면 xm이라는 것과 xn 사이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보다 작다가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코시 수열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렴수열하고 같은 말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어떤 공간에서만 이야기가 돼요. 어떤 공간이냐면 완비 거리 공간, 완비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냐? 그래서 그냥 일단 말씀만 드릴게요. 인 완비 공간에서 수렴과 코시는 동치다,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완비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거리 공간에서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그 집합을 공간을 우리가 완비 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0, 1 개구간은 완비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n분의 1이라는 것을 들고 오면 분명히 n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렇지만 이 코시 수열도 만족을 해요. 이 조건을 서로 mn은 이 n보다 크게 되면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극한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말씀드린 거예요. 0이 이 구간 안에, 이 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시 수열이 반드시 공간 안에 들어갈 때를 우리가 완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수 집합은 당연히 완비 거리 공간은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실수 전체 집합 있죠? R은 당연히 완비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수렴 수열과 코시 수열은 같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가 코시 수열인 걸 보임으로써 수렴한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박스를 한번 쳐놓고요.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시작합니다. A, XN승이 코시 수열임을 보이자 xn이 x로 가는 유리수열인 실수로 가는 수렴 수열일 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a의 xn승 유리수열입니다. 지수가 이 무슨 수열이냐면 코시 수열임을 보이자. 자, 그래서 입실론을 양수로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실론을 양수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가정이 xn이라는 이 유리수열이 수렴하죠. 그래서 xn이 수렴항으로 유계인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수렴하면 유계라고 했습니다. 수렴하면 유계이므로 어떤 양의 유리수가 있습니다. 유리수가 있다 해도 되죠. 지수법칙 쓰기 위해서요. 유리수가 있어가지고 모든 n에 대해서 xn의 절대값이 유리수인 어떤 큰 유리수 m의 바운드가 된다. m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xn이라는 것이 유리수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절대값은 일반적인 xn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가 xn이 m보다 작다가 완전히 작다가 되기 때문에 지수법칙, 유리수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xm승 있죠? a의 xn승이라는 것과 a의 유리수 지수인 m승이라는 지수승은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만족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가 이름하여 스타라고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죠? 이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수렴하면은 코시라고 이야기했었죠, 위에서. 그래서 xn이 또 수렴하기 때문에 코시 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시 수열 정의를 또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러니까 적기 이전에 어떻게 적절히 짤 거냐면 일단은 유리수 지수는 우리가 지금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의 M승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양수고 유리수 우리 여기서 갖고 간 이 M 있죠, 유리수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제일 위에 보시면 A 빼기 1이라는 것도 양수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인 거예요.
이거 분의 입실론, 우리 던져진 입실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수인 건 당연하죠. 는 당연. 그러면 이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코시 수열의 정의를 쓸 겁니다. 하고 xn이 수렴함으로 코시다. 지금 완비공간이기 때문에 코시 만족하죠. xn은 그래서 코시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므로 이 양수에 대해서 어떤 넘버 큰 n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연수로서요. 그죠? 존재해서 이 m과 n이 m보다 같거나 크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nm과 위에 지금 정의 보이시죠? 위에 정의 그대로 쓰는 거예요. xm과 xn의 거리가 위에서 우리가 설정한 이 양수보다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n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일단 투스타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 n을 그대로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을 그대로 택해보죠. 적었고요. 그러면 코시 정의를 만족한다는 거니까 mn이 m보다 같거나 크면 a의 xm승 빼기 a의 xn승이 입실론보다 이 던져진 입실론보다 작다. 이거를 이제 밝히면 되죠. 그죠? 그래서 n이라는 녀석이 mn보다 같거나 클 때 mn이라는 스몰 mn이 수학적 일반성 잃지 않고 경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던져진 xm하고 xn이라는 녀석 순서가 만약에 xm이라는 녀석과 xn이라는 순서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1번에 2번을 쓸 건데, 1번에 4번을 쓸 건데요. 자,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은 절대값 AXM승 빼기 AXN승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유리수 지수에서는 그 순서를 그대로 보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리수니까 A의 XM승과 AXN승은 당연히 순서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즉, 요 순서를 만족하니까 이 사실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날아가겠죠.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절대값 꺾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는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지금부터 요 방법을 좀 많이 쓸 건데요. 밑에 있는 A의 XN승으로 묶어버리죠. 묶어버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유리수 지수 법칙은 만족하니까 그리고 AXN승으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원스타에서 XN승이 A의 M승보다 작죠? 그래서 얘를 이 형태로 바운드 시켜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맞죠? 바운드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 얘도 지금 이 형태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바운드 시킬 수 있고, 스타 때문에 파란색 스타 쓰고요.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신기하게도, 좀 신기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A 빼기 1에 XM 빼기 XN, XM 빼기 XN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왼쪽에다 좀 적어 드릴게요. 자, 빨간색 가로를 쳤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양수를 이렇게 당연한데 이 양수를 엄청 작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니까 얘를 1보다 작게 만드는 거 가능하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죠? 빨간색을 쓸게요. 1보다 작은 이 형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xn 빼기 xn이라는 녀석은 양수거든요. 이 1번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1보다 작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써보면 xm 빼기 xn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입실론 형태 때문에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요 1번의 이 경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유리수 빼기 유리수니까 유리수고요. 1도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냐면 아까 1번의 4번 있죠.
유리수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 뭐였냐면, 좀 기억해달라 했죠? A에 RS 있었던 기억하죠? 그겁니다. 1,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네, 여기 있죠? 이거요. 여기서 R을 1, 그 다음 S를 XM 빼기 XN으로 보는 거예요, S를. 그렇게 해서 그대로 써주면 1 빼기 1 분의 1이 크다. 맞죠? 이거는 우리 성립하잖아요. A에 XM-XN이라는 유리수 빼기 1 나누기 이 형태죠. S, XM 빼기 X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XM 빼기 XN이라는 녀석을 양수니까 좌변에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요 가로에 있는 이 형태가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가로, 밑에 있는 가로의 이 녀석이 이 형태라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같거나 크게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절대값 한번 취해서 한 번 더 써드리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그죠? 같거나 크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스타에 하면 얘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주면 다 약분이 되면서 입실론만 남아서 증이 끝납니다. 써볼게요. 투스타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얘 날아가니까 결국 남는 게 뭐만 나와요? 그쵸? 입실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이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경우는 당연하다라고 처리를 할게요. 즉, 이 경우에 이 형태를 써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A의 XM승, A의 XN승도 이 순서를 만족하니까 이 절대값이 벗겨질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면 순서가 A의 XN승 빼기 A의 XM승이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1번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니까 이므로 당연한 거죠. 맞죠? 당연하다. 클리어하다 이거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겠어요? 더더욱 당연히 같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입시론이든 무조건 0이 나올 테니까요. 그죠? 0이 되는 거죠. 같으니까. 그죠? 세 번째인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게 만족하는 거죠. 얘도 같은 이유로 입시론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입시론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코시 수열이 맞습니다. 맞죠? 따라서 코시 수열이다. 즉 코시 수열은 수렴하니까 A의 XN승이라는 녀석은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죠? 이거 진짜 증명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코시 수열 한 번 더 정의 살펴보면 정을 만든지 보면 이 정의죠? 입실론 양수를 하자.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6의 바운드 썼고 그 다음에 코시수열 가정이 코시수열이다. 수렴하니까 그죠? 가정 이게 코시인 거죠. 가정이 코시인 거 사용해가지고 n을 그대로 택해주면 위에 n을 택해주면 mn이 같거나 클 때 맞죠? n을 그대로 택해주면 m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xm, xn이 입시로 작던데 지금 얘가 코시수열 보이는 거니까 얘가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입실론보다 작다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AXN승 코시수열이 즉 AXN승이라는 것은 유리수열로서 극한이 무리수로 갈 때 뭐 실수로 갈 때 얘는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X승이라는 것은 수렴을 하고 유일성이 이제 수렴하면 유일하기 때문에 얘를 뭐 L X 뭐 이렇게 안 쓰고 A의 X승이라고 A와 XN이라는 수열에 의존해서 결정되니까 A의 X승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지수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지수 법칙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수원 때 수원 때죠. 수원 때 그냥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개만 딱 해보죠. 우리가 잘 아는 성질. A의 X승, 물론 X는 실수입니다. 곱하기 A의 Y승이라는 게 과연 X 더하기 Y가 되느냐. 요거 우리 항상 궁금했었잖아요. 자, 얘는 유리수열이 극한으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의 xn승, 얘는 유리수열이고요. 곱하기 리미트 K라고 합시다. K가 무한으로 갈 때 A의 YK라는 또 다른 유리수열로서 이렇게 곱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우리 괄호를 이렇게 이제 봐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n에 의존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상수로서 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리미트 입장에서 이 A의 n승이라는 녀석은 상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수적 성질 있죠? 수열극한의 대수적 성질에 의하면 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수로 보고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수렴을 하니까요. 맞습니까? 우리 해봤죠? 1번이었죠? 스칼라 곱입니다. 스칼라 멀티플. 그걸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 법칙은 우리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유리수 지수 법칙을 쓰도록 하죠. 즉 유리수 지수 법칙에 의해서 xn 더하기 yk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가로, 파란색 가로를 칠 건데 k가 무한 들어갈 때 얘, 그러니까 우리가 xn 더하기 YK라는 수열은 얘는 상수고 얘는 K에 의존한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 K를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반드시 어떤 상수 수열인 XN 더하기 Y로 수렴한다는 것이죠. 파란색 가로 안만 보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극한을 A의 XN 더하기 Y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정의, 실수 지수의 정의 때문에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얘가 이걸 수렴한 데서 시수수적 2번에 의해서 우리 방금 했던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번에는 또 xn 더하기 y라는 녀석이 n을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 x 더하기 y로 수렴하죠. 우리가 다 대수적 성질입니다. 그죠? 더하기에 대해서 보존한다. 대수적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a의 빨간색 x 더하기 y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x 더하기 y 됐죠? 파란색 Y였을까요? 지수 법칙이 성립을 했습니다. 아름답죠? 다 대수적 성질하고 수렴성만 사용해서 이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나머지 지수 법칙도 이제 다 된다라고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탁탁탁 증명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 성질인데요. x가 실수일 때 a의 x승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0보다 크다. 우리 그래프 그려보시면 바로 이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유리수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R이 유리수일 때 A의 R승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수일 때 있게 된다는 것은 정의 때문에 어떤 유리수열 xn이 있어가지고 이 xn이 x로 수렴한다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x보다 작은 어떤 유리수 m에 대해서 x보다 작은 어떤 유리수 m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실수 조밀성, 유리수 조밀성 때문에 어떤 m이라는 유리수는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x보다 작고 그 다음에 m이 x보다 작은 이런 유리수는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수렴 정의 때문에 어떤 n이 이제 또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n번이 존재해서 이 넘버 n 이후로부터는 xn이라는 녀석이 당연히 n보다 클 수가 있어요. x로 수렴하니까 n보다 당연히 클 수가 있겠죠. 입실론 n 논법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n보다 작은 데서의 바운드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죠. 사이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교 극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데요. 그럼 유리수에 대해서는 순서를 보존하니까 A의 xn승과 A의 m승은 필히 순서를 이렇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죠? 각각 유리수니까. 유리수일 때는 이게 성립하거든요, 순서가. 그리고 A의 m승이라는 것은 유리수일 때 항상 노트에 의하면 양수가 되어요. 순서랑 노트를 다 만족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까요? 그렇죠. 극한이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의 비교 정리. 각각 n을 무한으로 이렇게 보내봅시다.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얘는 이제 수렴을 하는데 얘는 변동 없는 상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극한 비교에 의하면 수열 극한 비교에 의하면 얘는 우리가 A의 X승으로 수렴한다 했고 얘는 A의 라지 M 그대로죠. 그죠? 그리고 부등호는 이렇게 같거나 크다로 바뀝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A의 M승은 0보다 커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A의 X승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가 증명이 됩니다. 다 지금 정의 사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x가 실수일 때 a의 x승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비슷한 방법으로 다섯 번째 a의 x승이 순증가임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 x2를 이미 실수로 순서를 있게 가져오도록 하죠. 자, 얘가 실수로서 이렇게 순서를 가진다고 할 때 A의 x1승이 A의 x2승보다 작다 이걸 보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AX1승이 AX2승보다 작다 이 순서를 그대로 만족해야 되는데 A는 물론 지금 1보다 다 크다고 했어요. 뭐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A의 X2 빼기 A의 X1승이 양수임을 보일 수 있다면 AX2가 AX1보다 크다가 되면서 증명이 끝나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 테크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녀석으로 묶을 수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 실수에서도 지수법칙을 지금 이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몇 번에 쓰였냐면 3번에 쓰였죠 방금. 그래서 실수 지수법칙 가능합니다 이제. 3번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A의 X1승으로 이렇게 묶어내고 그렇게 되면 A의 X2 빼기 X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각각이 양수가 되면 순서공리 때문에 양수가 될 거거든요. 근데 A의 X1승이라는 것도 지금 4번에 의하면 양수인 게 분명합니다. 방금 했잖아요. 실수일 때 무조건 AX승을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유를 좀 댈 텐데 얘가 양수인 걸 이유를 낼 텐데 A의 X1승이라는 것은 양수인 것은 4번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당연하게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되는 걸 보이려면은 우리가 뭘 보이면 충분하냐면 A의 x2 빼기 x1이 라는 것이 1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죠. 즉 이걸 가정을 한 거니까 x2 빼기 x1이 양수라고 했을 때 얘를 보일 수 있으면 결국은 얘가 양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이 사실을 보인다는 것은 또 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뭘 보이면 충분하냐면 노트하기를 x가 양수일 때 즉 또 뺄게요. x라는 실수가 양수일 때 양수가 되면은 a의 x승이 1보다 크다 이걸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항상 모든 x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데 이 y축이 있을 때 0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이게 실제로 1보다 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실수일 때 이게 되는 것을 한번 우리 보여보자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소 이유를 계속 달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그 유리수 뭐죠? 아르키메데스 정리 프로퍼티 AP2에 의하면 이미 양수 실수에 대해서 어떤
n분의 1 꼴인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걸 쓰도록 할게요. by ap2 다 했던 것만 합니다. 에 의하면 어떤 m이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이 x보다 작게끔 하는 그런 n분의 1 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제 사이에 하나를 딱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x라는 것은 어떤 유리수열이 있어가지고 정의잖아요. xn이라는 것이 x로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이 입실론 밴드가 요 거리만큼 이제 n분의 1보다 큰 거리만큼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아까랑 같은 이유로 수렴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제 large n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굳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이 n보다 큰 모든 xn들이 n분의 1보다 크게 이렇게, 물론 x 근방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입니다. 또 그러니까 얘도 이제 유리수고요. 얘도 유리수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유리수는 순서적 성질을 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xn승과 A의 n분의 1승은 순서를 그대로 보존을 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n분의 1이라는 것은 양의 유리수죠. 양의 유리수일 때는 실수일 때 이걸 보이고 싶은데 이걸 유리수일 때로 돌린다는 얘기죠. 유리수일 때는 항상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얘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죠? 유리수라서 얘가 1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을 보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얘 각각을 극한을 보내버리면 연결해야 돼. 극한 보내고 얘도 극한 보내면 얘 정의도 잘 되고요. 극한 보내면 A의 x승 각각 크다. 극한 비교 정리죠. 또 A의 상수입니다. n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x승 아까랑 비슷하죠. x승은 1보다 크다가 되면서 노트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노트가 증명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 부분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보실래요? 이해되시겠어요? 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ax2 빼기 x1 승 빼기 1이라는 녀석이 양수, 즉 얘가 노트 때문에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3번 때문에 4번 때문이었네요. 4번 때문에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순서 공리에 의하면 양수 두 개의 곱은 양수다라는 것이 공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고로 얘를 넘겨주면 ax2가 a의 x1이 되는 것이죠. 그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a의 x2가 a의 x1이 되니까 따라서 순증가를 만족할 겁니다. 증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되시겠습니까? 필기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보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a의 x승은 위로 유계가 아니다. 즉 리미트에 x를 무한으로 보낼 때 ax승은 무한대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를 좀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를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의의 m에 대해서 어떤 n이란 양수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수였는데 이게 x가 지금 연속체라서 그래요. x가 n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가 n보다 크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되면 큰 m에 대해서 어떤 n이라는 게 존재해서 n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이제 만족하는 걸 보일 텐데요. 그러면 m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등비수열 극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증명을 좀 해보면 m을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m을 양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AP1에 의하면 a 빼기 1은 지금 분명히 양수거든요.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지금 a 빼기 1분의 m a 빼기 1분의 m이라는 것은 아주 큰 양수가 될 겁니다. 이므로 얘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썼던 AP1 그러니까 자연수는 그 위로 유계가 아니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넘버 n이라는 게 반드시 크죠. 얘는 이미 실수니까, 이미 양의 실수니까 양의 실수보다 더 큰 자연수 n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넘버 n이라는 것이 자연수로서, 물론 얘는 실수의 원소이기도 하죠. 자연수로서 존재해가지고 이 자연수가 위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n이 이 수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 n을 그대로 실수로서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n을 실수로서 택하면, 자, 보세요. 정의를 만족한다는 거니까, x가 n보다 크게 되면, 됐죠? 박스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박스 쳤고, 우리 요 스타에 의해서, m이 na-1보다 크죠? 작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타에 의하면, 일단 써볼게요. m이 크기를 na-1입니다. 맞습니까? 얘를 양수니까 넘겨주면 되고,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한 것도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1 더하기, 예전에는 h라고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쓰려고요. n에 a-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부등식인데요. 베르누이 부등식입니다. 베르누이 부등식. 기억하실 겁니다. 베르누이 부등식에 의하면 1 플러스 얘를 예전에 h로 봤던 거예요. a-1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n승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얘가 베르누이 부등식, 베르누이 이니퀄리티 BI가 되겠습니다. 이 가로를 뺐네. 중가로를 당연히 중가로 쳐야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A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A의 라지 n승이고요. A의 라지 n승은 우리 4번에 의하면 n이 x보다 크게 되면 5번인가요? 방금 했던 순증가기 때문에 얘도 실수고 어디냐?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죠. x도 실수고 n도 실수죠. 써드릴게요. 실수기 때문에 n보다는 a의 x승이 더 커버리는 거죠. 순증가. 방금 했던 5번 순증가 때문이죠. 따다닥 쓰고 있죠, 다. 따라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럼 정의 만족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m을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n을 택했다. n이 m보다 크면 ax가 크기를 m 맞죠? 임의로 던져진 m보다는 크게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유계가 아니다. 무한으로 발산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래프로 다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엄격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다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6번의 거의 따름인데요. AX승은 X축이 정근선이다. 우리 그래프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유를 빨리 확인해보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면 AX승이 얘가 0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치환합시다. 즉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하죠. T를 마이너스 X로 치환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가냐면 플러스 무한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6번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쓸 수가 있으니까 리미트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던 X를 T로 바꿔서 플러스 무한대로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A의 마이너스 T승이죠.
그러면 우리 실수도 지수법칙이 지금 성립 안 됐으니까 A의 T승분의 1로 돌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실수 지수법칙 쓸 수가 있고, 이 T승분의 1 쓸 수 있고, 그런데 6번에 의하면 밑에 녀석은 수렴합니다. 그죠? 어디로 수렴하죠? 네, 방금 했다시피 6개가 아니다. 즉 무한대로 간다 했죠. 방금 몇 번에 의하면 6번에 의해서 방금 6번입니다. 방금 6번. 그러면 밑에 녀석이 발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면 원래 수열은 0이다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실까요? 바로 나오죠. 준비를 해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 증명 열심히 했었고, 얘가 지금 양수라 했으니까 양항함수인 것도 당연하고, 얘 지금 함수의 극한의 대수적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쪽날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즉 x축이 정근선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바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실수지수법칙 썼고 6번 방금 위에 거 썼고 교과서 우리 증명했던 거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그 제일 1번 했던 성질 3번까지 기억하시죠? 유리수에 대해서 보존했던 거. 그거 실수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1번의 3번에서 했던 거 있죠? 조정리 1번에서 3번에서 했던 이 녀석을 1이랑 그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건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 적어 보죠. 즉 1H, H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A의 1승 마이너스 1분의 1이 크다. 이거 우리 엄청 도움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 또 도움 받을 거예요. A의 H 실수입니다. 빼기 1 나누기 뭐였죠? SS H죠.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증명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수 정의 때문에 H가 실수이니까 HN이라는 어떤 유리수열이 있어서, 자, 다 기억하실 겁니다. HN이라는 녀석은 일단 H로 수렴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가정이 0하고 1 사이에 H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H라는 녀석을 수렴하니까 어떤 큰 넘버가 있어가지고 큰 넘버 N 이후로부터는 이 N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이 말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근방으로 간다는 얘기죠. N이 N보다 크게 되면은 이 HN들도 전부 다 0, 1 사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큰 N이 있겠죠. 당연히 H로 수렴하니까. 이 사이에 있는 H로 수렴하니까.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1도 유리수고 HN도 유리수인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성립하는 그 성질을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므로 아까 1번의 3번 유리수에 대한 보존성 성질 때문에 A의 1승 마이너스 1분의 1 되겠습니까? 크다 A의 HN이란 유리수 마이너스 1분의 HN이 가능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이 당연히 뭐 0보다는 각각은 크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잠깐만요. 뭐 어떤 행동을 바로 해보죠. 극한 비교 정리를 씁시다. 극한 비교 정리를 바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한 비교 정리. 그러니까 n을 무한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n을 무한으로 보내게 되면 극한 비교 정리 엄청 많이 쓰죠. 보내게 되면 위에는 상수로 지금 떠받치고 있으니까 a의 그대로 다 쓸까요? a 빼기 1로 그냥 쓸게요. a 빼기 1 2 얘 극한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양수로 수렴하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 수렴하니까 h분의 각각은 크다죠. 각각은 크다. 맞습니까? 빨간색으로 써야겠네.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h분의 ah 빼기 1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남았네 지금. 그래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h가 또 양수인 게 가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h를 또 이 부등식에 곱해줄 수 있으니까 왼쪽에다가 h를 곱하겠습니다. h 곱하게 되면 h a-1, a-1은 양수죠. 같거나 크다 a h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0보다 같거나 크긴 큽니다. 자, 이번에는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h를 0으로 보낸다. 이해되겠습니까?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잠시만요. h를 0으로 보내기 전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다시 잠깐만요. 자, 지웠고요. 이 형태를 아까 이 형태 그대로 쓸게요. 상수니까요. 다시 돌리면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이거 볼래 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했네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연속 보일 때 저걸 쓸 건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일 때 이렇게가 아니고 등호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비교 극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엄청 많이 쓸 거니까 딱 집중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볼록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록성은 그 우리 t 대 1-t로 내분한 점의 x축에서의 그러니까 x 정형에서의 크기와 함수에서의 그 이게 x1이 있고 x2 순서를 가질 때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다 이 말은 이 안에 이미의 t만큼의 이렇게 내분한 거죠. t 대 1-t만큼 내분한 점의 함수값과 원래 이 높이에서의 이 1대 nt의 그 값이 얘가 더 높아버리면 볼록하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거를 사용해서 볼록성을 증명할 겁니다. 자, AX승은 볼록 함수다. 컨벡스, 아래로 볼록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볼록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노트를 좀 해둘게요. 임의의 t에 대해서 0하고 t가 1보다 작을 때 얘를 x1하고 x2의 거리가 있을 때 얘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의 함수값이 그 정의역상에서의 값보다 더 클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1대 임의의 x1, x2입니다. 순서 이렇게 가질 때 이게 이제 이게 도함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도함수가 볼록성을 이야기하거든요. 1-t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a의 x1 한 김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t의 a의 x2승 이렇게 순서를 갖는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가 같거나 크다 이제 정의역상에서 갑니다. a의 1-t의 내분이에요. 내분 x1 더하기 t의 x2 그러면 임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비를 지금 다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이게 위에 게 더 크기 때문에 아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 게 요 밑에 거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볼록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이겠습니다. 임을 보이자. 자, 그러면 정말로 볼록 함수인지 살펴보는데 얘가 방금 우리 했던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우변에 있는 녀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실수지수는 다 지수 없이 쓸 수 있으니까 A의 x1승을 따로 빼고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곱하기 실수지수 없이 되죠. A의 x2 빼기 x1의 t로 이렇게 봅시다. 일단 그러면 지금 둘 다 x1을 다 품고 있으니까 x1을 양변에다가 나누도록 하죠. 양변에 지금 바로 그냥 역추적할게요. x1승, ax1승은 양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몇 번에서 증명했었죠? 여기 있네요. 4번에서 증명했었죠? 그래서 양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x1로 나누면 1-t 그렇죠? 날라갔고 그 다음에 더하기 t에 a의 지수 법칙도 쓸 수 있죠. x2 빼기 x1 실수 지수 법칙 쓰는 거예요. 같거나 크다 x1 날렸으니까 좌변이 a의 x2
빼기 x1의 t가 나왔겠죠? 그래서 얘가 어쨌든 실수니까 우리가 어떤 수 알파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한번 쳐드릴게요. 얘를 우리가 t라고 둔다면, 아니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라고 두면 명백히 x2가 x1보다 크니까 x2 빼기 x1은 양수지 않습니까? 우리 양수면 뭐라고 했어요? A의 어떤 양수승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것도 우리 몇 번에서 했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노트에서 했네요. 아까 순증가 보일 때 노트에서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얘가 x2 빼기 x1이 양수니까 얘가 이제 1보다 크다라고 둘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또 실수지수 법칙 때문에 얘로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알파의 t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t로 묶어서 t의 알파입니다. 이 전체가 알파 마이너스 1 맞습니까? 1은 우변 넘기고요. 같거나 크다. 그럼 1을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알파의 t승입니다. 알파로 다 치환했죠. 알파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시간 아닙니까? 알파를 t를 내려주면 바로 끝났죠. 그죠? 그래서 t를 내려주면 t가 양수니까 t 양수 맞잖아요. 그죠? 노트 있죠. 그래서 t를 내려주면 알파 마이너스 1 분의 1로 볼 수가 있죠. 알파 마이너스 1은 t를 내려주면 1승으로 볼 수 있고 같거나 크다 t를 내렸으니까 t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t 분의 알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1이라는 녀석은 t보다 작고 얘가 실수가 가정입니다. 다 실수입니다. 그죠? 실제 0보다 크고. 그래서 증명은 역과정으로 가면 되죠. 얘니까 이거 몇 번이에요? 방금 했던 노트 1번에 4번이죠.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쓴 거예요. 같거나 크다. 그래서 1번에 4번 썼고 얘로부터 변형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다시 알파 x승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역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컨벡스가 됐다. 볼록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지금 아예 역방향이랑 바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됐죠? 그래서 볼록 함수가 맞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 좀 어려웠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연속 함수 하면 됩니다. 이거 하려고 제가 사실은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연속 함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증명은 간단한데요. 아까 1번에 4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0하고 h가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우극한을 보낼 거예요. 일단 이렇게 갈 때 얘가 연속함수인 거 보일 때 첫 번째로 다시 지우고요. 첫 번째 클레임 AX승은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를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극한부터 갈게요. 0보다 크다 H를 썼으니까 H를 쓰도록 하죠. 자, H가 0하고 1 사이일 때 충분히 작은 H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by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 1번에 4번에 의하면 이제 외우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의 H-1, H가 더 작거든요. 실수입니다. H 같거나 작다 했죠. A의 1승 마이너스 1분의 1 된다는 거. 그죠? 방금 했었고 얘는 분명히 필이 0보다 같거나 큰 것도 당연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H를 양변에 곱할 수가 있습니다. H가 양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의 H-1이 쓸게요. 한 번 더. 양변에 H 곱하면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요 녀석 H 곱해 날라갔으니까 H-1 같거나 작다. H에 A-1만 있죠? 다 약분하고 날렸습니다. 얘들 다 없앴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H를 함수 극한입니다. 우극한으로, 즉 H를 0 플러스로 보내도록 하죠.
자, 플러스로 보내면 얘는 상수죠. a가 1보다 크니까 어떤 상수고 h를 0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0 곱하기 a 마이너스 1로 가죠. 이것도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인데, 즉 0으로 간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0으로 가고 좌변에 있는 녀석은 상수 수열입니다. 상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가죠. 따라서 이거는 함수의 조임 정리죠. 함수의 조임 정리. 조임. 함수죠. with 함수. 함수의 조임 정리에서 h-1승이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말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다 1 더하게 되면 또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또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a의 h라는 녀석이 1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즉, 1을 우리 유리수 지수 달리 표현하면 a의 0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h가 그 0에서 우극한이 이렇게 a의 0승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럼 좌극한도 똑같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h가 음일 때 똑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t를 마이너스 h라고 이렇게 둬보죠. 이렇게 두게 되면 h가 음이기 때문에 t는 이제 양수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h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죠. 리미트 h가 0 마이너라고 할 때 a의 h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0 플러스로 가는 걸로 바뀌죠. 그리고 h는 마이너스 t니까 a의 마이너스 t승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실수의 지수 법칙 때문에 a의 t승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방금 여기서 했죠. 얘는 1로 수렴을 합니다.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방금 여기 있죠. 이거 수렴 to 1로 하니까 또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에 의해서 얘는 1분의 1로 수렴을 하는 것이죠. 따라오십니까? 즉 얘는 또 1로 수렴한다는 얘기고 얘는 결국은 a의 0승이 된다는 소리죠. 결국 우극한과 자극한이 똑같은 값으로 같으니까 따라서 쓰면 쓸 수 있고 자극한 우극한 같을 때 쓰죠. 즉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x권 0에서 연속.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연속인 걸 보일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또 노트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삼각함수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요. 제가 필요 충분히 써드릴게요.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x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x 플러스 h라는 녀석이 a의 우리 지수법칙 쓰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x승 이렇게 수렴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물론 입실론 델타 논법을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리미트 뭐로 바꾸냐면 t가 x로 갈 때 a의 t승이 a의 x승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x에서 a의 t가 연속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x에 대해서 지금 연속인 거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돌렸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간단합니다. x 플러스 h를 t로 치환하면 바로 끝납니다. 되겠어요? 이 이유는 x 플러스 h를 t로 치환해버리면 h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죠? x로 가죠. 그러니까 t가 x로 갈 때 그러면 a의 x 더하기 h는 t로 바꾸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a의 x는 어떻게 돼요? t-h죠.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t가 x로 간다는 소리죠. 방금 했죠. x로 갈 때 a의 뭐냐면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 박스 치겠습니다. 얘를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얘요. 빨간 색깔. 자, 그러면 가보죠. 얘를 보이면 충분한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방금 했던 0에서 연속인 걸 쓸 거예요. 자, 가봅시다.
리미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h가 0으로 갈 때 a의 x 플러스 h는 자 우리 이거 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수지수법칙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실수지수법칙 말로 할게요. 그냥 ax승 곱하기 ah승인데요. 지금 h에 대해서는 변수지만 ax승은 상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수. 그리고 얘는 0에서 그 연속이었으니까 수렴을 합니다. 맞죠? 얘는 수렴을 하고 실제로 연속이죠. 0에서 방금 했잖아요.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A0으로 수렴을 하고 얘는 상수니까 그 극한의 함수 극한의 대수수 성질 스칼라 곱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A의 X승에 바로 끝났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써드릴까요? 리미트 수렴하니까 H가 0으로 갈 때 A의 H인데 얘는 방금 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맞죠? 얘는 방금 위에서 A의 X승 곱하기 A의 0승이고 그러면 얘는 실수지수 법칙 때문에 A의 X승이 됨으로써 빨간색이 증명됐고 얘가 증명됐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가 증명이 되죠. 그래서 A의 X승은 모든 실수 R에서 연속이다. 정말 아름답죠? 증명이 된 겁니다. 그죠? 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은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진하게 했다고 봐가지고 로그는 이 지수 함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 똑같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만 보면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모든 문제는 미분하기 이전의 모든 모습들은 뭐 대부분 다 다뤘다고 봐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